창민아, 11시 40분에, 네, 그날, 오늘이죠. 수원 네, 보충할 겁니다. 네, 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할 거야.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열에서 가장 많은 파트가 수열의 합이야, 시그마. 네, 그래서 그게 오래 걸려. 그래서 그거를 보충 시간에 다 할게, 화목에. 이번 주도 네, 하고 아마 다음 주도 해야 될 것 같아. 네. 그래야 진도를 끝내지 않으면 도저히 끝낼 수가 없어. 아, 음. 그래서 다음 주까지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까지 안 되면 또 한 주 더 할 수도 있어요. 네. 음. 자, 오늘은 지금 수요를 했던가? 아니요. 하나도 안 저희, 했던가? 예, 삼각함수 넓이는 다 했죠? 네. 어, 그럼 수열할 차례지. 근데 사각형은 어떻게 해요? 사각형 안 했어? 네. 사각형의 넓이? 해야지. 그러면 여기서 문제, 삼각형의 넓이는 했습니까? 아니요, 사각형 안에서 문제를 못 풀었는데, 음, 삼각형만 풀었어요, 일단. 어디, 숙제에서? 네, 사각형의 넓이는 못 풀었어요. 그래? 그럼 여기서는 네. 사각형 안 했나? 네. 그럼 여기서 먼저 하고 숙제 그거 먼저 해결하고 진도 나갈게요. 숙제는 제가 혼자 사각형 하고 해서 보내드릴게요. 음, 음. 여기 어, 211페이지 예, 여기 하면 됩니까? 네, 오케이. 자, 삼각형이 뭐 복잡하지 사각형은 쉬워요. 사각형이라고 해서 아무 사각형이나 다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가지 사각형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 첫 번째가 네, 뭐냐면 평행사변형이에요. 평행사변형에서도 두 변과 끼인각을 할 때. 그래서 이렇게 도변과 끼인각을 할 때,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사각형에서는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의 끼인각을 할 때, 대각선의 길이와 두 대각선의 끼인각을 할 때, 그럴 때 구할 수 있는 거야. 구하는 방법은 둘 다 똑같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창민아 평행사변형을 반을 딱 잘랐어. 그럼 네, 이거 두 개가 합동이지. 네, 그런데 우리는 삼각형 넓이는 구할 줄 알지. 네, 2분의 AB 사인 B지. 네, 근데 그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지. 네, 그래서 AB 사인 세타야. 음, 그렇지? 네, 평행사변형은 삼각형이 두 개니까 삼각형이 2분의 AB 사인 세타니까 두 배하면 AB 사인 세타겠다. 괜찮죠? 네, 그렇게 구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그냥 일반적인 사각형인데 대각선의 길이와 대각선의 끼인가 세타가 나와 있어. 그럼 이건 어떻게 하느냐? 위에 있는 방법을 쓰는 거야. 네, 평행사변형을 만드는 거야.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대각선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 자, 이렇게. 자, 여기를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 괜찮죠? 네,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대각선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 이 점을 지나면서 대각선과 평행하게 평행선을 그어. 그럼 이거는 두 쌍이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죠? 네, 자, 여기가 A니까 여기도 A겠죠? 네, 여기가 B니까 여기도 B겠죠? 네, 음,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은 이게 막꼭지가 대각의 크기가 같죠? 여기가 세타죠? 네, 그러면 큰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AB 사인 세타지? 네, 위에 평행사변형 배웠잖아.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색칠된 사각형은 이거 넓이가 같지? 네, 이것도 넓이 같고, 이것도 넓이 같고, 이것도 넓이 같으니까 평행사변형의 절반이죠? 네, 그래서 2분의 1로 나누는 거야. 음, 이해되니? 네, 자, 한번 그려가면서 한번 적어서 연습을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다 썼어요. 음, 자, 외워야 됩니다. 삼각형의 네, 넓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 두 변과 끼인가? 평행사변형 AB 사인 세타 두 변과 끼인가? 대각선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 마찬가지죠? AB 2분의 1 AB 사인 세타 똑같잖아. 네, 그렇죠? 사각형은 더 쉽죠. 할 게 요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네, 사각형 공식 외워야겠죠? 네, 외워야 됩니다. 개념 체크 볼까요? 자, 넓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넓이는 AB 사인 세타 6 곱하기 7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하면 되죠? 네, 대각선과 끼인각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5 루트 2 곱하기 사인 45 이렇게 하면 되지? 네, 그냥 뭐 공식에 넣으면 돼요. 할 게 없죠? 네, 그렇죠? 할 게 없습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 항상 문제가 나오면 그림을 그리세요. 항상 그림을 그리세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보면서 풀어. 모든 네, 수학은 언제나 그림을 그리고 표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써놓고 보면서 풀어. 왜 그러냐면 그래야 안 까먹어. 네, 실수를 안 한다고. 선생님도 언제나 문제를 풀 때 조건이 나오면 조건을 쭉 써놔. 일목요연하게 보기 좋게. 그리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그리고, 표를 그릴 수 있으면 표를 그리고. 그러면 보면서 풀면 이해하기가 쉽지. 네, 그렇죠. 그걸 까먹을 것도 없고. 자, ABC다. ABCD 써놓고, 그 다음 AB는 8이다. 이게 8이네. ABC, 요게 60도죠. 넓이가 주어졌네. 20루트 3. 넓이가 주어졌으니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이 길이를 모르니까 X라고 두고. 자,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네? 그렇지? 네, 아니, 위에 거는 뭐야? AC의 길이가 얼마니? AC가 대각선이니까 이게 얼마니? 하고 물어본 거죠? 네, 그러면 두 변과 끼인각을 알고 이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코사인 법칙에 넣으란 얘기지? 네, 그렇게 해서 AC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X부터 구해봅시다. X는 어떻게 돼? 넓이는 AB 사인 세타죠? 네, 넓이가 20루트 3는 8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60이죠? 네, 사인 60은 2분의 루트 3이죠? 네, 약분하면 4니까 4 루트 3이네. X는 4 루트 3분의 20 루트 3이죠? 네, X는 5겠죠? 네, 이게 5입니다. 5. 그럼 두 변과 끼인각이 주어질 때 대변의 길이를 구하라? 코사인 법칙 이용하면 되죠? 네, 그렇죠. AC의 제곱은 두 변 8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60이죠? 네, 코사인 법칙에 넣으면 AC의 길이가 나올 거다. 그래서 AC의 길이는 64 플러스 25 코사인 60도 2분의 1이죠? 네, 마이너스 40이네? 그렇지? 네, 89에서 49죠? AC의 제곱은 49다. 그럼 AC는 얼마다? 7이겠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괜찮죠? 네, 음. 자, 2번.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네. 등변 사다리꼴. 자,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뭐가 있습니까?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죠? 네,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대. 모르니까 x라고 넣으면 되겠죠? 네, 대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래죠? 네, 그러면 아까 했죠? 이 네, 사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60도. 그렇죠? 네, X제곱, 그 다음에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네? 이게 얼마다? 3루트 3이라는 얘기죠? 네, 그냥 공식에 넣으면 됩니다. 이해되죠? 네,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이죠? 네, 그럼 X제곱은 3 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4죠. 역수 곱하면 약분되고 12네. X는 2 루트 3이죠. 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어때요? 이해돼요? 네. 자, 연습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다 썼어요. 음. 자, 공식 외웠죠? 네. 85-1번 풀어보세요. 이, 4분의 3? 아니, 4분의 루트 3. 아니, 4루트 3이요. 나라투상? 네. 오케이, 사루투상. 괜찮죠? 네. 자, 내용이 어떤 얘기야?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죠? 네. 그럼 이건 평행 사변형이지? 네. 그럼 넓이는 AB 사인 세타죠? 네. 4 곱하기 2 루트 3 곱하기 사인 30이죠? 사인 네. 30은 2분의 1이지? 네. 그래서 4 루트 3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죠? 네. 오케이. 자, 사각형 다 했습니다. 네. 쭉 풀어보시고. 자, 오늘은 수열을 나가겠습니다. 수열. 자, 맨 위에 수열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이게 정의야. 자, 한번 네. 읽어보세요. 2, 4, 6, 8과 같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 하고 나열된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그렇죠. 일정한 네.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죠. 네. 수열은 뭐냐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숫자열이야. 네. 규칙이 있는 숫자열을 뭐라고 한다? 수열이라고 한다. 우리가 수열은 이렇게 나타냅니다. A1, A2, A3, A4 이렇게. 이건 뭐냐? 각각을 항이라고 합니다. 이걸 네. 항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점점점 n번째 항을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수열의 목적은 뭐냐면 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쭉 숫자, 규칙이 있는 숫자 열이 있어. 그럼 네. 100번째 항이 얼마일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또는 어떤 빚값이 있는데 이거는 몇 번째 항일까? 이걸 알고 싶은 거야. 네.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 100번째 항이 얼마일까를 알기 위해서 100번째 항까지 다 해볼 수는 없잖아. 네. 그렇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규칙을 이용해서 100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구해보자는 거지. 그렇죠? 또는 규칙을 이용해서 얼마가, B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보자.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규칙을 이용해서
100번장이 얼마인지, 얼마가 몇 번장인지를 알려면 일반항을 통해서 구하자는 거야. 아, n번장을 구하면, n번장을 구했다면, 100번장이 얼마니? 하고 물어보면 n 대신에 100을 넣으면 되잖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n번장만 구하면 몇 번장이 얼마인지 다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음,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추론 능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무조건 네. 우리는 n번장을 구하는 거야. 그걸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n번장을 구해놓고 10번장이 얼마니? 그럼 n에다 10 집어넣고 100번장이 얼마니? 그럼 n에다 100 집어넣고 1000번장이 얼마니? 그럼 n에다 1000을 집어넣으면 되잖아. 창민아 이해가죠? 그렇죠? 또는 어떤 값이 있는데 그게 몇 번장이니? 하고 물어보면 일반항이 b일 때 n 값을 구해주면 되지.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만 구할 줄 안다면 수열은 다 끝나. 음, 그래서 수열에서 이번 단원이 수열인데 수열 파트가 크게 네 단원이야. 크게 네 네. 단원인데 전체의 주제가 뭐냐? 전체의 주제는 일반항이야. 아, 어떤 문제가 나오든 일반항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일반항을 못 구한다? 그럼 수열은 할 얘기가 없어. 음, 일반항을 못 구하면 아무것도 못해. 네. 이해되죠? 일반항을 네. 나는 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럼 그 학생은 수열을 90% 하는 거야.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그렇지. 그러니까 아, 일반항이 가장 핵심이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네. 이해되죠? 그래서 n번장이 얼마일까? 그걸 구하는 게 수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수열을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중괄호가 수열의 기호야. 여기 있는 일반항이 그 수열을 대표하는 항이야. 네. 알겠지? 그래서 중괄호 안에다가 일반항을 써주면 그 수열을 대표하는 문자로 취급한다. 이 뜻입니다. 네. 자, 수열은 이렇게 표현한다. 자,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수열의 일반항 봅시다. 자, 수열의 일반항 AN을 추측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선생님이 푸는 거 잘 보세요. 자, 1번 3, 5, 7, 9, 11, 점점점. 창민아, 규칙이 뭐야? 이씩 더해져요. 이씩 더해졌다. 정확합니다. 이 수열은 이씩 더해졌다. 그게 정확한 거예요. 이걸 첫 네. 번째야. 이건 두 번째야. 이건 세 번째야. 이건 네 번째야. 이건 다섯 번째야. 점점점. 내가 알고 싶은 건 몇 번장을 구하고 싶은 거야? n번장을 구하고 싶은 거야. 네. n번장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100번장이 얼마니? 그럼 n 대신에 100 집어넣으면 되잖아. 네. 얼마가 몇 번장이니? 하고 물어보면 일반항이 얼마일 때 n 구하면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네. 모든 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는 일반항을 통해서 구하는 거야. 음, 됐죠? 자, 그럼 이제 n번장을 구해야 되는데, 규칙이 뭐였냐면, 이씩 더해지죠? 네. 그렇죠? 각각의 항이 이씩 더해지는 거야. 자, 요거 다음을 또 얘기할 거지만,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네.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해요. 이제 잘 봐. 우리가 첫 번째 항, 이걸 초항이라고 합니다. 초항. 우리가 더해진 값을 뭐라고 하냐면 공차라고 합니다. 3에다가 2를 더하면 5죠? 네. 3에다가 2를 두 번 더하면 7이죠? 네. 3에다가 2를 세 번 더하면 9죠? 네. 3에다가 2를 네 번 더하면 11이죠? 네. 다시 말해서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3에다가 2를 더한 거죠? 네. 세 번째는 3에다가 2를 두 번 더한 거죠? 네 번째 네. 항은 3에다가 2를 세 번 더한 거죠. 네. 다섯 번째 항은 3에다가 2를 네 번 더한 거죠. 네. 이렇게 표현하자는 거야. 이해 가죠? 네. 그러면 창민아,
n번째 항은, 여기 있는 n번째 항은 3에다가 2를 몇 번 더한 걸까? n번? 잘 보세요. 여기가 2면 2를 한 번 더했죠? 3이면 두 번 더했죠? 아, 4면 네, 세 번 더했죠? 네, 5면 네 번 더했죠? 네. 그럼 n이면 몇 번 더했을까? n-1번? 그렇지, n-1번 더했지. 그렇죠? 네. 그래서 n번째 항 AN은 얼마다? 3에다가 2를 n-1번 더했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AN은 얼마다? AN은 2n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n번째 항을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한다. 음, 이해되니? 네, 자, 같은 방법으로 이게 이제 등차 수열이야.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를 한 거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한 겁니다. 네, 자, 2번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점점점. 나는 n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구하고 싶은 거죠. 네. 규칙이 뭐니?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아, 네, 각각의 항에다가 어떻게 한 거니?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게 규칙이죠. 네, 마이너스 1을 곱했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야.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16.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32. 이렇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첫째 항, 이거를 둘째 항, 이거를 셋째 항, 이거를 넷째 항, 이렇게 보죠? 이거를 네, 다섯째 항. 그래서 일반항, n번째 항이 얼마일까를 우리가 고민하는 거지? 네,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네, n번째 항이 얼마일까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둘째 항은 어떻게 되니? 둘째 항은 마이너스 2에다가 얼마를 곱한 거야?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죠? 네, 마이너스 2를 곱한 거야. 그래서 4죠. 세 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다가 첫째 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야? 두 번 곱하면 아, 마이너스 8 나오죠? 네,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한 거야. 네, 네 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다가 초항에다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야? 세 번 곱한 거죠? 네,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하면 16 나오잖아. 네, 그렇죠? 다섯 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네 번 곱한 거죠? 네, 이렇게 간다는 거지? 네. 그럼 n번째 항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한 거야? n-1. 그렇지. n-1번이죠? 이것도 똑같죠? 네, 그렇죠? n-1번이야. n-1번 곱하면 n번째 항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n-1이겠네? 네, 그럼 an은 앞에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이렇게 n번째 항이 얼마일까를 구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일반항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렇게 일정한 숫자가 곱해진 수열, 이거를 뭐라고 한다?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번은 등차 수열이고 2번은 등비수열이야. 우리가 첫째 단원이 등차, 두 번째 단원이 등비수열이야. 그거에 하나씩 일반항을 구하는 것만 나온 거야. 네, 괜찮죠? 이해되죠? 네, 우리가 배우는 게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자, 세 번째,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점점점, 일반항, n번째 항. 여기는 항번호는 자연수입니다. 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 2, 3, 4 자연수잖아. 그쵸? 항번호는 네, 언제나 자연수다. 첫 장이 9야. 둘 장은 9가 2개. 셋 장은 9가 3개. 넷 장은 9가 4개죠? 네, n번 장은 9가 몇 개야? n개가 있다는 얘기겠죠? 네, 자, 이거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본 거야. 다시 말해서 n번 장을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n에다 1 집어넣으면 첫 장이 나오고 n에다 2 집어넣으면 두 장이 나오고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세 장이 나오고 n에다 4를 집어넣으면 네 장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럼 n번 장은 n에 관한 식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일반항? 어, 일반항이 얼마일까요? N, 일반항이 n이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9 나와? 아니요. 아니잖아. n에 관한 식이야지. 그래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장, 2 집어넣으면 둘 장, 3 집어넣으면 세 장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야 그게 일반항이지. 네, 그렇지? 네, 자,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네, 자, 첫 장은 10-1 이렇게 쓰는 거야. 네, 10에서 1 빼면 9죠? 두 네. 번째 항은 10의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래서 n에다 2 집어넣으면 99 나오죠? 네, 999는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넷째 항은 10의 4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그럼 n번 장은 어떻게 쓸까? 어, 10의 10의 n제곱 n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되겠지. 네, 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죠? 네, 이렇게 n번 장을 구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일반항이라고 한다. 수열에서는 일반항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연습 좀 해주세요. 쭉 적으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다 썼어요. 다 됐습니까? 네, 음. 자, 첫 번째, 1번은 등차, 2번은 등비수열화.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자, 네, 3번이 중요합니다. 3번이 시험에 나오면 3번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그럼 3번을 비슷한 걸 한번 내볼게요. 자, 이번에는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점점점, n번째 항인데, 자, 전부 1이야. 둘장은 1이 2개, 셋장은 1이 3개, 넷장은 1이 4개, n번장은 1이 n개가 되겠죠? 네, 음. 자, 일반항을 세워보세요. 위에 있는 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네. 위에 있는 방법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걸 한번 구해보세요.
선생님, 네. 이거 혹시 분수 나오나요? 그게 아니라 위에 것처럼 구하는 거야. 만약에 여기를 구로 바꾸면 구할 수 있죠? 위에 것처럼? 네. 그럼 여기를 어떻게 구로 바꿀까? 여기를 구라고 쓴다면 앞에는 9분의 1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럼 위에 거에 그냥 밑에 그럼 두 9를 번째 쓰면, 것도 네. 9분의 1을 하고 9구로 바꾸면 되죠? 네. 10분을 9로 나누면 11이잖아. 그쵸? 세 번째 네. 것도 9분의 1을 하면 그리고 9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네. 네 번째 것도 9분의 1을 하고 9999 이렇게 네 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네. 그쵸? 그럼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겠죠? 9분의 1로 하고 9가 n개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네. 이해 가지? 네. 그러면은 맨 처음 거는 9분의 1에다가 위에 것처럼 쓰면 되잖아. 10 마이너스. 네. 두 번째 거는 9분의 1에다가 10의 제곱 마이너스. 이해 가죠? 세 번째 거 9분의 1에다가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점점점 마지막 거는 9분의 1에다가 10의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네. 이게 일반항이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 어, 이해가? 네. 음. 그럼 하나 이거 쭉 한번 써보시고, 자, 이번에는 A1, A2, A3, A4, 점점점, AN인데, 여기가 다 7이야. 7이 2개, 7이 3개, 7이 4개, 7이 N개야. 이거 일반항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에 있는 두 개를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네. 전부 9로 고치면 되죠? 9로 네. 고치면 앞에다가 얼마를 해줘야 돼? 어, 앞에 7. 선생님, 그럼 7만 곱하면 돼요, 앞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9로 고쳐야 되잖아. 그래야 1번처럼 풀지. 맨 위에 것처럼. 그렇죠? 네. 이걸 9로 고치려면 앞에다 얼마를 곱해야 돼? 9로 나눠야 1이 되지? 네. 7을 곱해야 7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9분의 7을 곱해주면 되잖아. 음, 여기도 9분의 7을 곱하고 그 다음에 9로 고쳐주면 되죠? 9로 네. 나누면 1이 되고 7을 곱하면 7이 될 거 아니야. 네. 이게 갑니까? 이거는 9분의 7에다가 9, 아, 9, 9 이렇게 되겠죠? 네. 응. 창민아 이해되죠? 네. 9분의 7에다가 9, 9, 9, 9 이렇게 되겠지? 마지막 것도 네. 9분의 7에다가 9가 n개가 되겠죠? 네.
만약에 여기가 6이라면 9분의 6을 곱하면 되고, 5라면 9분의 5를 곱하면 되고, 4라면 9분의 4를 곱하면 되지. 음, 그렇지? 그래서 이건 9분의 네, 7에 10 마이너스 1. 두 번째 거는 9분의 7에 10의 제곱 마이너스 1. 세 번째 거는 9분의 7에 10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점점점 n번째 거는 9분의 7에 10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네, 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이걸 열심히 할까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일반항을 구하라. 이거 수능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선생님이 수능을 잘 안다면 이 문제를 하나 내줘야 됩니다. 네, 알겠죠? 쭉 한번 써보세요. 쓰면서 네. 연습하시고
선생님 다 썼어요. 자, 됐죠? 네, 일반항이 뭔지 알겠지? 네. 그렇죠? 자, 86-1번 일반항 구해보세요.
다 풀었어요. 1번 얼마입니까? AN은 N제곱, 오케이. n제곱. 2번. N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1, 오케이. 3번. 9분의 10 N 마이너스 1, 9분의 10이 아니라 9분의 1. 1 곱하기, 9분의 1. 10의 n승 마이너스 1. 아, 9분의 1 곱하기 10 그렇죠? N 제곱 마이너스 1. 네. 9분의 1에 10의 n승 마이너스 1. 자,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뭐냐면 등차 수열입니다. 자, 등차 수열. 쭉 여기 보면 등차 수열. 첫 장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해진 값을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등차 수열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자,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이야. 일정한 수가 더해진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자, 여기 항이 있습니다.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점점점 n번째 항이 있습니다. 자, 첫 장에다가 일정한 숫자가 더해졌어요. D를 더하고. 그럼 또 D를 더하면 셋째 항, 또 D를 더하면 넷째 항, 또 D를 더하면 다섯째 항. 이와 같이 일정한 숫자가 더해진 수열을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됐죠? 네. 자, 이와 같은 등차 수열에서 첫 번째 항을 뭐라고 하냐면 초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더해진 값을 뭐라고 하냐면 이 더해진 값을 공차라고 합니다. 그러면 초항과 공차만 안다면 모든 수열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초항에다 D를 더하면 둘째 항이죠. 네. 초항에다 D를 두 번 더하면 셋째 항이죠. 네. 초항에다 D를 세 번 더하면 넷째 항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수열은 자, 첫째 항을 A라고 합시다. 그러면 둘째 항은 어떻게 된다? 둘째 항은 A에다가 D를 한 번 더한 거다. 세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두 번 더한 거다. 넷째 항은 A에다가 D를 세 번 더한 거다. 다섯 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네 번 더한 거다. 이와 같이 A와 D만 알면 모든 항을 표현하는 게 가능하죠? 네. 이해되죠? 그렇다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니?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한 거야? n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몇 번 더하면 됩니까? 아까도 했죠? 네. 몇 번 더하면 돼? n-1번 마이너스 더하면 1. 되죠? 네. 그래서 n번째 항은 A에다가 D를 n-1번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네. 이게 뭐냐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 외워야 됩니다. 네.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 A는 뭐다? 초항에다가 D를 n-1번 더한 거야. 근데 여기는 일반항을 가만히 봤더니 n에 관한 1차식이죠? 네. n은 항번호야. 자연수죠. n에 관한 1차식이야. n이 변수란 얘기죠. 네. 자, 그런데 n의 개수가 뭐니? d죠, d. 그렇죠? 네. n의 개수가 d야. 나머지는 뭡니까, 여기가? a-d죠? 네. 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d값을 알면, 공차를 알면, 그게 n의 개수야. 네. 그 다음에 상수항을 구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수항은 이거 외우지 말고, 상수항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죠. 네.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오는 값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는 뭐냐면 초항과 공차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무조건 뭐를 구해야 돼?
초항과 공차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음, 미지수가 두 개야. 초항과 공차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몇 개 필요해? 두 개가 필요해. 네, 그럼 식 두 개를 뭘로 표현해야 돼? A와 D로 표현해야 돼. 이렇게. 두 번째는 A 플러스 D, 세 번째는 A 플러스 2D, 네 번째는 A 플러스 3D, 100번째는 A 플러스 99D, 1000번째는 A 플러스 999D 이렇게. 네, A와 D로 표현해서 그걸 연립으로 풀면 A와 D가 나오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다? A와 D를 구한다. A와 T. A와 D를 구했어. 그 다음에는 뭐를 써야 돼? 일반항을 써야 돼. 네, 그렇죠? 수열은 일반항을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일반항을 네, 구하기 위해서 A와 D를 구하고 A와 D를 구했으면 일반항을 구해야 되는데 n의 개수가 뭐야? D야, D. 그렇지? 네, D를 알면 Dn 이렇게 쓰고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면 상수항이 얼마인지 구할 수 있죠? 네, 이 얘기입니다. 자, 1, 3, 5, 7, 9, 점점점 이렇게 나가. n번장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초항이 얼마야? 1이죠? 네, D가 얼마야? D가 2죠? 네. 이게 D야. 그렇지? 초항과 공차를 알았으니까 AN은 어떻게 써? DN, EN 이렇게. 음,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 1이 나와야 돼.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되겠지.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되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1을 해줘야 되는구나. 괜찮아요?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첫 장이 1이야.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 10이야. 점점점. AN이 얼마니? 이렇게 물어봤네. 네, 초항이 1이죠? 네,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구나. 네, 초항이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초항이 마이너스 1이야. 공차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3이죠? 네, 마이너스 30 더한 거잖아. 그렇죠? 네,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씁니까? dn 마이너스 3n 이렇게. 음, d가 n의 개수야. 그리고 n에다 1 집어넣으면 초항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해 가죠? 우리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등차 수열 공부하고 있습니다. 첫 장이 2야. 그 다음에 5야. 8이야. 11이야. 14야. 17이야. 점점점. AN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나는 뭐가 필요해? 초항과 공차가 필요해. 공차가 얼마입니까? 공차가 얼마야? 3. 3이죠. 그럼 일반항 어떻게 됩니까? AN은 A는 3N 3엔 써놓고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그렇지. 1이 나와야 2가 나와야 되잖아. 네, 1을 빼야지.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된다고 초항이.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해야지. 네, 3에서 2를 빼야 2가 나오니까. 그쵸? 네, 자, 공차가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3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플러스 2. 공차가 2니까 2n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초항이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네, 이해가지? 네, 자, 좀 더 연습할까요? 초항이 2야. 공차가 마이너스 3이야. 초항이 마이너스 3이야. 공차가 2야. 초항이 1이야. 공차가 2야. 초항이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공차는 마이너스 4야. AN 구해봐. AN은 어, 얼마야? A는 3N, 마이너스 3엔. 마이너스 3N 그 다음. 플러스 5. 그렇지. 1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5. 네, 자, AN은 얼마야?
AN은 2N EN,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야죠? 네. AN은 얼마야? AN은 2N 마이너스 2N 1. 마이너스 1이야죠? 네. AN은 얼마야?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플러스 4. 4N, 그 다음 플러스 4. 플러스 3. 어떻게 하는 건지 알겠죠? 네. 그렇죠? 이게 뭐다? 등차 자, 수열이다. 등차 수열에서 이제 반은 배운 거야. 자, 네. 정리해 보세요. 연습도 해 보시고.
다 썼어요. 자, 괜찮아요? 네, 이게 뭐야? 등차 수열이야. 등차 수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일반항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일반항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거야. 일반항을 구하려면 뭐가 필요해? A와 D가 필요해. 그렇지? 네, 그래서 등차 수열에서 미지수는 몇 개야? 두 개야. A와 D. 그럼 이제 A와 D를 구하면 일반항을 구해서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A가 얼마일까, D가 얼마일까를 고민해 줘야 되는 거야. 네, 그렇죠.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해. 조건 두 개가 나오면 A와 D로 표현해서 연립을 풀어서 A와 D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바로 일반화시켜서 일반항을 구해서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겁니다. 우리가 네, 방정식을 푼다. 그러면 연산 순서가 있잖아. 네, 그렇지? 만약에 방정식이 1차 방정식이야. 그러면 x는 좌변, 숫자는 우변, 양변을 정리해서 ax는 b로 만든다. 양변을 x의 개수로 나눈다. 이렇게 풀지 않아? 똑같아요. 네, 등차 수열은 어떻게 푼다고? 1번 a와 d를 구한다. 2번 일반항을 구한다. 3번 일반항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 아시겠죠? A와 D를 네, 구하려면 식이 두 개가 필요하니까 모든 조건을 A와 D로 표현해야 돼. 네, 다섯 번째 항이다. 그럼 A 플러스 4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네, 아홉 번째 항이다. A 플러스 8D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식 두 개를 만들어서 연립 풀어서 A와 D를 구하는 겁니다. 네, 오케이죠? 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자, 개념 체크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첫 장이 10이고 공차가 4야. 일반항이 얼마니? 하고 물어봤네. 공차가 4니까 얼마야? 4n. 1 집어넣으면 10이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6.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자, 일반항이 얼마니? 초항은 1이고 공차는 3이죠? 네, 공차가 3이니까 3n. 1 집어넣으면 1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자, 일반항이 얼마니? 초항. 초항은 20이고 공차는 마이너스 5죠? 네,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 1 집어넣으면 20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25 이렇게 하면 되겠네. 네, 자, 첫 장이 얘니까 초항은 알아. 그럼 공차를 구해야 되는데 셋 장이 마이너스 4니까 셋 장은 a 플러스 2d 이렇게 써야죠. 네, 이게 마이너스 4야. a가 2니까 2 플러스 2d 마이너스 4죠. 그럼 네, 2d는 마이너스 6이죠. d는 네, 마이너스 3이죠. 네, 그래서 an은 얼마다? 마이너스 3n 그 다음에 플러스 5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연습 한번 해주세요. 네.
지금 다 썼어요. 음, 자, 됐죠? 이해되죠? 네, 자, 뭐가 중요하다? 등차 수열은 A와 D를 구해야 된다. A와 D를 네, 이용해서 일반항을 구한다. 그 일반항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오케이죠? 네, 자, 숙제는 꾸준히 내겠습니다. 나중에 네, 이제 문제풀이 시간을 따로 잡아줄게, 창민아. 그냥 쭉 계속해서 푸세요. 네, 어, 수일. 여기 등차 수열 나오죠? 3-1-1. 네, 요거 하나 푸세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따가 11시 40분에 다시 들어오세요. 네, 보충할 겁니다. 그때는 시그마 할 거야. 네, 알겠죠? 그래서 화요일, 목요일은 계속해서 보충할 거야. 시그마를 그때 끝낼 겁니다. 알겠죠? 보충 시간에. 네. 자, 오케이. 수고했습니다.